안녕하세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몇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유시민이 드디어 뭐라 그랬냐면요. 경향신문에서 옳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옳지 않다고 비난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무서웠고 진보라는 사람들이 같이 돌을 던지는 걸 보고 화가 난다기보다 무섭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조국 사태라는 것은 완벽성을 요구하는 사태가 아니죠. 옳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쪽의 인구수 대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조국이 한 짓을 보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이미 지지율 조사에도 나왔죠. 그런데 저는 유시민 씨가 이렇게 무섭다, 또 화가 나기보다 무섭다, 또 돌을 던지고 있다 라는 식의 이렇게 유아틱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의 문제는 말이죠. 굉장히 그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8월 29일이면 며칠 안 됐잖아요. 그때의 경향신문에 뭐라 그랬냐면 조국 후보자를 수사하는 것은 저질 스릴러다. 아니, 조국을 수사하는 게 저질 스릴러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사람은 사법 정의를 위한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행한 그런 일들이 사법 정의에 부합되지 않은데 그걸 수사한다 그래서 저질 스릴러라고 한다는 거는 좀 심하게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시민 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의 스피커에 나와서 검찰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심한 오바였다. 아니, 조국 후보자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과 대치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많은 그 대중적으로 조국이 한 일에 대해서 특히 20대가 반대를 하고 있고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한 비리다. 이렇게 교육 비리다. 또 사법 비리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겠죠. 근데 저도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기 이전에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딱 해버리면 모든 게 봉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깔끔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현재 사태까지 오기 이전에 이미 행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일들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지나서 할 수 없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국을 수사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게 맞죠.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란 말이죠. 누가 더 깨끗한가? 조국인가 윤석열인가? 저는 이제껏 나온 자료로 봐서는 윤석열이 오히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는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과 유사한 저질 스릴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악당이란 말, 악당 두목입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저질 스릴러입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현 사태에 대해서 그 공정성을 위해서
조국 사태에 그 지지를 오히려 수사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이것이 그냥 저질 스릴러라는 단어로 봉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시민은 진영 논리에 너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씨의 스탠스야 말 않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굉장히 스탠스가 보통 대중들은 이해 못할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요. 드루킹과의 문제에서도 드루킹 김 씨가 유시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왜냐하면 명절 때는 유시민에게도 그 한우 세트를 보냈답니다. 드루킹이. 그런데 고맙다고 그러고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찍어 보내고 뭐 이랬는데 방송에 나와서는 드루킹 김 씨를 유시민은 전혀 모른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질 스릴러입니까 이게. 그리고 말이죠. 그 드루킹 씨와 유시민과의 관계는 이미 그 2018년 7월 달 뉴스화한 것에 보면은 드루킹의 첫 작품, 댓글 조작 첫 작품이 유시민 총리 만들기였습니다. 킹크랩으로. 그런데도 아직도 매크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는 엄청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닥하고 있고 유시민 씨는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명박이 대권을 쥘 그 무렵에 그런 말을 했죠. 게다가 유시민 씨는 자유주의와 다수결을 예찬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다수인들이 지금 조국 사태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질 스릴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라는 것은 자본의 자유랑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혼합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인 자유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개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해야만 그 사회가 정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자본의 자유라는 거는 지금 빈부차를 늘리고 대기업은 더 극대기업이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자본의 자유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화로운 어떤 균형 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입,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뭐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한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이런 말을 적어도 유시민 씨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 다수가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에 찬성한다면 자기는 찬성한다. 아니 어떻게 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식의 일베스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시민 씨는 이번에 일본 물건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불같이 일어났는데도 불매운동을 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게다가 유시민 씨는 경제학 쪽, 서울대 경제학, 뭐 전공이 경제학이었다고 그러죠. 독일에 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서울대의 그 이영훈이라는 사람의 스탠스에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언급을 해서 손해날 거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안 하나 본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세요. 유시민 씨. 자기는 이영훈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불매운동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지금 불매운동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대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서서히 해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시민 씨는 정의당을 만들고 뭐 특히 성소수자의
그런 인권을 무지무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정의당이 내걸고 있는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국 민주당 쪽의 정책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요. 뭐 여성 문제, 인권 문제, 성소수자 문제. 그 대신에 그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점점 갈수록 관심을 끊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정의당은 사실은 조국이 추진하고 있었던 민정수석으로서 퀴어 축제라든지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엄청 지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근데 요새는 퀴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함구를 해버리고 지금 비례대표제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의석수를 늘리고 제3당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정당은 자기 색깔을 확실히 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가 언급한 바도 있지만 한국의 성소수자의 퍼센테이지는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가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이 북미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과거에 그 권력과 부가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친족 간의 결혼을 많이 시켰죠. 그것 때문에 DNA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국이 만약에 0.3% 정도 된다고 그러면 성소수자의 비율이 총 인구 대비 북미나 유럽의 경우는 거의 뭐 10% 이상대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건 겪은 건데요. 제 아주 친한 사람이 알고 있는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해준 겁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인 아버지, 그러니까 백인 집안입니다. 애들이 셋 있었어요. 근데 2명이 아들이 둘 다 성소수자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국가 보조를 100% 받으면서 치유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개인이 잘못한 것은 개인이 치료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중성이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결국은 국가의 의보 재정을 좀먹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도 저는 지금 성소수자를 국가에서 치료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좌든 우든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용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재정을 갉아먹으니까 그렇죠. 때문에 성소수자를 많이 키우자 그래서 뭐 퀴어 축제를 하겠죠. 많이 키워진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의보 재정은 많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를 보질 않고 무조건 뭐 그것이 선진국에서 하니까 받아들여갖고 나도 참여해야지 이런 식의 거품적인 마인드를 키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당 차원에서요. 그런 잘못을 한 유시민이 지금 또 이 성소수자 문제는 사실은 세계화 세력이 키우고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죠. 특히 소로스라는 사람이 키워주고 있죠. 근데 개인으로 볼 때는 그거는 인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의료 보험이라는 재정의 문제에 들어가면 이거는 국가적인 미래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다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2부에서 제가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거론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